본인들이 만든 차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타이어 가게에서조차도 멀쩡한 타이어를 왜 바꾸냐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계속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말장난만 치는 것 같고 엄청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 차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찾아갔고 서비스 센터 직원은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정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돌려보내기 위한 말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일 것 같았으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 레몬법 중재위원 위원장이 현대차 블루엔즈 대표였다는 것을 발견했던 제보자가 인터뷰가 나간 이후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예, 제보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우 씨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제보를 주셨는데요.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착잡하죠. 예. 첫 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에요. 예. 그 이후에 혹시 서비스센터 측에서 뭐 대응이 바뀌었거나 하는 건 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뭐 연락도 없었고 그냥 오히려 제가 가면 정상이라고만 하고 그 말밖에 못 들어봤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왜냐면은 그 레몬법 중재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그때 당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슈가 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인터뷰 당시에요, 서브 엔진과 토탈 엔진을 한 번씩 교체했다고 써주셨습니다. 다시 제보를 주셨다는 거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라는 것이고요. 이전보다 엔진 소음이 더 심해졌다고 써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엔진을 2번이나 교체를 했고 당시 현대차와 레몬법 중재위원회에서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레몬법 중재를 기각하기도 했고요. 근데 소음이 어느 정도로 심해진 겁니까? 조금 더 심해졌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쥐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엔진을 교체를 했음에도 더 심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체했을 때보다 더 심해졌죠. 지난번 영상에 나가긴 했는데요. 예. 타이어 소음이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주장을 하지만 이 소음이 정차 중에도 심합니까? 정차 중에도 거의 디젤차 수준 정도 소리가 나요. LPG 차인데 디젤차 수준으로 소음이 난다 이 말씀이시죠? 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오래된 디젤차 타는 느낌이거든요. 서비스센터 측에서는요, 타이어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제보자께서는 1년 반 동안 타이어만 새 타이어로 4번이나 갈았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 중이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소음이라고 주장하던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타이어 소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녹취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블루엔진을 갔는데 엔지니어 뭐 2분이 시운전 하신다고 나가셨거든요. 예. 나갔다 오시고 나서 블랙박스를 혹시나 하고 봤는데 시험 주행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다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께서 막 그런 말씀을 서로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계속 타이어 소음이라 그러고 한 분은 뭐 타이어 소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타이어 소음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은 이상 없다고 잘 얘기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녹음이 됐더라고요. 타이어 소음인지 아닌지 일단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소음이 문제고 아니건 간에 그냥 잘 말해서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직접 그쪽에 물어본 것도 있습니까? 예, 물어봤는데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거고요. 예. 결국 이 서비스 센터가 못 믿어서요, 다른 서비스 센터도 다녀왔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곳도 방문 내역서를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해봤었는데 규정상 그걸 못 주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주 입장에서 방문 내역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이 있어서 갔었는데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반론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반론권 같은 것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현대에서는. 알겠습니다. 사실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서요, 답답해 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사비를 들여서 똑같은 차를 가져올 테니까 그 현장에서 비교를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다고 써주셔서요. 이게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 때문에 일부러 지나가는 차들이나 뭐 휴게소 같은 데서 똑같은 차종 차주분들한테 직접 가서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다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예. 근데 다 그분들도 제 차처럼 그렇게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셔서 제 입장에서는 한 대를 들어가서 다른 차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지 않겠냐 제의를 했어도 현대에서는 계속 싫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차주들도 직접 들어보면 자신의 차와 확실히 소리가 다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제 차만 타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제 다른 차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게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이요, 사비를 들여서라도 비교를 한다고 차주께서 직접 그러셨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 어떻게 차가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사람이 만드는 건데 뭐 다 틀릴 수도 있다, 말장난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건데요. 결국 이 차를 고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레몬법 중재 신청을 했는데 5개월 전에 기각이 됐고요. 차는 좌우지간 좀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차를 고칠 수 있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 다른 카센터 같은 데 가면 배기라인 쪽에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쪽을 점검해봐라 그러는데 현대에서도 계속 그냥 뭐 무조건 타이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답답해서 그뭐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도 소리가 똑같이 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도 뭐 대답도 안 하시고. 아, 현대차 서비스센터가 아니고 다른 그냥 사설 업체에서는 배기 쪽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차주께서 하실 수 있는 대응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응이 레몬법 통해서 대응하는 건데 그것도 뭐 다 현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제 대응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또 민사를 가자니 또 일반 개인이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정부 자체가 뭐 대기업 편인데 아무리 뭐 민사를 간다 하더라도 승산이 있을지도 문제고, 그래서 계속 그냥 타고 다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지금 제보자분의 차가 레몬법 기각이 됐지만 레몬법 적용 대상은 맞는 겁니까? 이제 다 지나갔죠. 그때 레몬법이 1년에 2만이었는데 계속 시간 끌기 하다가. 아, 그럼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기간은 일단 지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겪으시면서요, 가장 좀 납득이 안 됐던 거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이 만든 차들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멀쩡한 뭐 타이어 얘기만 했었고, 근데 타이어 가게에서조차도 타이어 소음이 아닌데 멀쩡한 타이어를 왜 바꾸냐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계속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말장난만 치는 것 같고 엄청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번째 큰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거 때문에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라도 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제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소나타 소음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차주 정근우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0년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목소리를 정부에게도 내었으니까 우선은 저부터가 정말로 흔치 않은 경험들을 불과 1년 사이에 겪어내고 새로운 해에 다시 시선 집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잊혀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담담해졌는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사회적 움직임의 결과인가? 아마도 후자일 것이라는 추측은 그날 오토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진행자의 어찌 보면 진부할 수 있는 질문에 오히려 더 담담한 답변을 했으니 말입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움직임과 결과, 유가족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재조사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한 재조사는 다름 아닌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산타페를 만든 그 재조사였습니다. 당시에도 재조사의 안일한 대처와 정부기관의 무능함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과 불합리는 약자들에게 유독 가혹하다면서 사회를 비판했죠. 그래서인가 좋은 뉴스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가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디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역시나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제조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는 박병일 명장이 했던 말은 박용진 의원이 했던 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일이 닥쳤을 때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냥 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삶을 무너뜨린 부산의 산타페 급발진 사고, 부인과 딸 그리고 손주 둘을 잃은 피해자의 짧은 한마디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다시고 모든 이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잊혀지는 것인가? 박용진 의원의 말은 틀렸다고, 우리는 재조명해야 하는 사건들을 다시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기계장치를 다루는 이들의 말이 소름 끼치게 되는 오늘,
그래서 그가 담담하게 뱉은 말을 새해에 다시 되뇌게 되는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